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볼게요. 바로 창투사가 되겠습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처럼 느껴져요. 개념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이 모험 자본을 공급을 하면서 수익을 그 속에서 내는 벤처 캐피털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에서 과감한 투자가 몰릴 수 있다라는 업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해서 키우는 회사잖아요.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창투사 과연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배당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배당은 전체적으로 시장 코스피의 하락에 대비했을 때 우리가 담아두는 종목이라고 본다면 코스닥, 우리가 창투사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코스닥의 시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증시 부양 정책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아볼 수 있는 게 코스닥 시장이고, 코스닥이 그만큼 수혜를 받아본다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테마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창투사거든요. 창투사에 대한 얘기는 방금 전에 이완영 씨가 얘기를 해줬겠지만 크게 늘려서 얘기를 하자면 창업투자사예요. 우리가 흔히 재능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재능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 머릿속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딱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자, 근데 이 친구에게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준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돈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겠죠. 돈이 많이 벌리면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투자를 해준 사람에게 보답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보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창투사라는 얘기예요. 자, 특정 기업들, 특히나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벤처 이제 막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자금을 조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창투사도 여기에 대한 지분의 상승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일 먼저 효과를 받더라. 자, 이게 왜 대체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공통적으로 증시에 대한 정부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부각되고 있는 테마가 어떤 테마예요? AI, 반도체, 로봇. 바로 미래 기술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미래 기술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 먹거리는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자, 예전에는 우리가 비싸다라고 하면 이제 금과 기름 같은 걸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 옛날에는 금과 기름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지금은 데이터와 AI, 로봇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미래 산업을 키우려면 코스닥이 날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이 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규, 새롭게 태어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대표적으로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쳤길래 이 코스닥 시장이 연일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가 있느냐? 대표적인 이슈를 좀 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기둥이 있죠? 기둥으로 코스닥 시장이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 기업의 규제 완화.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로 생긴 기업들은 이 시장에 대한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건데 자꾸 여기저기서 그 시도를 막아요. 아, 너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겠죠. 자, 여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주들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투자도 받고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기술 기업의 지원의 확대입니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꾸준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투자받기 쉽게 제도를 정비하겠다. 말 그대로 두 번째 조금 더 확대되는 부분이겠죠. 네 번째, 창업이나 벤처 시장에 대한 활성화. 지금까지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규모나 어느 정도에 대한 제한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으면 창업투자사가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제가 왼쪽에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새로 생긴 이제 막 탄생한 기업들을 씨앗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씨앗. 자, 이 씨앗이 있어요. 자, 씨앗이 말 그대로 바깥에 그냥 내놓기만 하면 알아서 자라나요? 아니죠. 해가 쨍쨍, 광합성도 해야 되니까 날씨도 좋아야 돼요. 그 날씨는 우리가 정부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부의 정책,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이 광합성만 맞고 씨앗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비도 와야 되는데 그 비가 안 오면 그 비를 누가 줘요? 창업투자사가 주는 거예요. 이 씨앗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이렇게 물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씨앗은 올바르게 성장을 해서 꽃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느 정도 꽃이 되고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으면 누가 가져가요? 다시 창업투자사가 여기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요. 기술기업의 성장은 돈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술주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고 규제도 완화해 줄 필요가 있겠죠. 이 성장 기업의 투자가 성공을 하게 되면 수익이 크게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창업 투자사에게 수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종목들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기업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차트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이 차트 안에 중요한 길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길을 모르고 여행을 하게 되면 길을 잃었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길을 잃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차트 안에 황금선입니다. 이 황금선 위에 주가가 안전하게 안착을 해준다면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의 길로 갈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위에 안착시켜주지 못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마찬가지로 25년도 당시 황금선 밑에 주가가 있을 때는 5,500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죠?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주니까 10,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차트도 기존까지는 황금선 밑에 있는 종목이었어요. 황금선 밑에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단 말이죠. 자, 근데 이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주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때 주가 3,000원에서 4,000원 사이였는데 마찬가지로 1,5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여기에 대한 기술적 투자, 즉 코스닥 시장에서의 살펴봐야 되는 종목을 하나 제가 또 선별을 해드릴 건데, 그게 바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보물지도입니다.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황금선 밑에서 주가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던 반면 이제는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시켜주려는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가이드님 지금 다시 황금선으로 붙어가고 있는데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자, 꾸준하게 수급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있어요. 황금선 위에서 안전하게 버텨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황금선 위에 재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보물지도 같이 황금선과 공부를 통해서 공략을 해볼 건데, 아까 말했던 배당주와 함께 좀 궁금하시다, 추가 교육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침반 기법의 창시자 저희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핵심 키워드 잘 잡아보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관련해서 제대로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에 한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죠. 바로 이상원 가이드의 종목 보물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특별한 선물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 보시면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아래쪽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저희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를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눈앞에 오늘의 보물지도가 활짝 펼쳐질 겁니다. 보물지도는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선별한 그 매수의 기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비밀 공략주가 되겠고요. 대응하기 어려운 장 속에서 수익의 보물섬으로 안내 도와드리니까요. 하나의 공부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이상원 가이드의 교육 내용 요약 정리해서 금방 돌아올게요. 이상원 가이드 도와주세요. 자, 어려운 시장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럴 땐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자, 저희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상원 가이드, 저희 오늘은 어디부터 배워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방금 전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떤 것을 살펴봐야 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것을 살펴봐야 되는지 키워드로 간단하게 살펴봤잖아요. 자, 근데 그 키워드를 통해서 사실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근데 뭘 잡아야 될지, 뭘 공략해야 될지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문제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어떤 타점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보자분들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하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황금선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황금선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뭔가 되게 이름이 뭔가 엄청난 이 금을 갖다가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황금선은 여러분들도 쉽게 차트상에서 설정하실 수 있는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선이에요. 자, 근데 왜 황금선일까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전반적으로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남들이 만들어 놓은 안전한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 길이 안전하게 나와져 이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 위에서만 안전하게 여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황금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존에는 주가의 하락을 할 때 전반적으로 황금선 밑에 캔들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러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자연스럽게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이 특정 기점을 딱 기준으로 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해주는 시그널이 나옵니다. 자,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그냥 안착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자, 이정표가 딱 하고 나와요. 자, 이제부터는 이 황금선 위로 올바르게 올라가세요라고 알려주는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을 따라서 황금선 위에서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전반적으로 황금선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이동평균선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특히나 이 황금선, 이동평균선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차트, 주가 차트에 대한 추세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황금선 밑에 주가의 캔들들이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줬기 때문에 상승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돼요? 자, 아래에서 황금선 밑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시켜준 종목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기반으로 우리가 함께 공략했던 보물지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자, 9월 17일에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렸던 첫 번째 보물지도 한미반도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황금선 밑에서 주가가 흐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자, 근데 올바른 길을 딱 알려주는 딱 이 황금선 안착되는 모습들이 나왔죠. 자, 기존과는 다른 모습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갑자기 황금선 위에 안착을 시켜주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됐어요? 자, 이제부터는 여기가 올바른 길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이정표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9만 원대부터 16만 원 가까이 상승이 나오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보물지도를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얘는 이미 황금선 위에 주가가 있었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쭉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이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보물지도도 이런 포인트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인데요. 리노공업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황금선 밑에 있다가 황금선 위로 올라탔고 황금선 위에서부터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황금선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어요. 이 마지막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황금선 위에 딱 안착시켜주는 이정표까지 나타나게 됐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노려야 할 안전한 투자 여행의 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우리는 배당주에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살짝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배당주 어떤 종목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죠? 필수 소비재이면서도 간단하게 우리가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이 되고 혹은 꾸준하게 성장이 되는 기업.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이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도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 2022년도 당시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었지만 23년도와 24년도 역시 매출이 다시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현금 배당 수익률. 제가 아까 너무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진 기업들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배당 수익률은 대략 7% 정도 나쁘지 않은 위험하지 않는 정상적인 재무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배당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배당 성향 자체도 좋기 때문에 나름 이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또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차트 뭐라 그랬어요? 황금선 밑에 있을 때는 주가가 하락으로만 이어지는데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주면 주가가 이렇게 다시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전하게 황금선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 배당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소통창구 안에서 추가적인 브리핑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첫 번째 보물지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짚어봤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두 번째 보물지도를 이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단순한 기업 정보가 아니겠고요. 나침반 기법으로 고른 특별히 엄선한 종목인데요. 이 보물지도만 손에 쥔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또 제대로 된 기회도 잡아볼 수가 있겠네요. 주식 투자가 어렵다면 오늘만큼은 이상훈 가이드와 함께 매수의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소통창구 통해서 잘 들어오시면 보물지도 제공해 드리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일단 휴대전화를 얼른 꺼내주시고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서 여기 QR코드 부분에 스캔만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소통방 들어오시면 받아볼 수 있는 세 가지 혜택 알려드립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혜택이 되겠죠. 소통창구 안에 들어오시면 온라인 방송 진행합니다. 브리핑부터 투자 여행의 안전지대 찾아드리겠고요. 두 번째 만나보죠. 자, 초보자도 쉽게 혼자서 설정 가능하도록 자세한 설정 방법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만나보죠. 자,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분석도 진행합니다. 기업 분석 특강은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상원 가이드 오늘 투어 마무리 브리핑 간략한 코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자, 시장이 어찌됐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잖아요. 코스피도 그렇고 어느 날은 코스피가 강하고 어느 날은 코스닥이 강하고 이렇게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지금 전체적으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이 시장은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종목들을 잘 갖고 있다면 우리도 이 시장 상승에 따라서 수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올바른 이 차트를 가지고 있는지 올바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건 결국엔 차트가 알려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황금선과 빨간 이정표에 대한 교육들을 또 아낌없이 해드릴 거고 오늘 제가 키워드로 코스피 시장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과 코스닥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 여러 가지를 또 안내드렸던 만큼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이해를 꼭 하시고 나서 앞으로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 가이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물지도까지 제가 함께 챙겨드릴 테니까 꼭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투어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을까요? 저희 오마이 주식과 함께라면 여행도 걱정 없죠. 저희 방송은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시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OBS 경인TV도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에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